투자로 돈을 버는 능력은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것일까? 살면서 한 번쯤 주식 거래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해봤을 법한 생각이다. 이 문제의 답을 실행해본 사람이 있다. 시스템 트레이딩의 창시자 리처드 데니스. 그가 만들었던 터틀 트레이딩은 어떤 시스템일까? 젊은 나이에 이미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올렸던 리처드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윌리엄이란 친구가 있었다. 윌리엄은 수학과 과학으로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지만 절친인 리처드를 따라 트레이더를 선택했다. 이둘은 함께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자신들의 트레이딩 기법과 시스템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두 사람 모두 트레이딩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유명인사가 되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매우 달랐다. 리처드 데니스는 트레이딩 능력은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고, 윌리엄은 트레이딩 능력은 타고난 능력이며 배워서 깨우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다. 오랜 논쟁 끝에 두 사람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실험은 일반인을 주식이나 선물 투자자로 키워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른바 터틀 실험이라는 실험이었다. 그들은 곧바로 실험을 준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금융 시사지에 트레이딩 지원자를 모집했다. 그들이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 약 1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지원자가 몰려들었고, 리처드 데니스는 그들의 심리와 성격을 테스트해 23명의 교육생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농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 트레이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그는 교육생들에게 터틀스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간단한 추세 추정 전략만을 가르쳤다. 그리고 교육생들에게 3천만 달러를 나눠주며 그가 가르쳐준 트레이딩 기법에 따라 매매하도록 했다. 사실 이 실험은 트레이딩 역사상 전대미문의 실험이었다. 이전까지 트레이딩 능력이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트레이더의 주관적인 판단과 직관이 트레이딩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처드 데니스는 자신이 큰 돈을 번 것은 선천적인 능력을 타고나거나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자신은 트레이딩을 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원칙에 의해 매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그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3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1874%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렸고 총 3천만 달러이던 자산을 5억 달러로 불리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다.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인물은 제자 중 최연소인 19세 소년이었고 3,15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안겨주었다. 그 소년은 지금도 선물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의 실험을 통해 트레이딩 실력은 후천적인 노력과 연습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을 교육했죠. 그래야 올바른 실험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시장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확률, 자금 관리, 그리고 매매에 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죠. 결과는 내가 옳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 실험에 참가했던 교육생 중 몇 명은 자신들의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그들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실험 결과를 한 번 더 증명했다. 그 교육생들이 배우고 투자한 기법은 그들의 별명을 따서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지어졌고 이 기법은 주식 투자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들이 사용한 대부분의 트레이딩 전략은 추세 추종 전략들 중 가장 기본적인 채널 돌파 전략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터틀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교육했던 것은 위험 관리와 자금 관리였다. 그래서 자신들의 파산 확률을 현저히 낮춘 뒤 전략을 사용해서 성과가 좋았던 것이다. 하지만 23명의 수익률은 다 달랐다. 23명 중 3명은 성과를 못 내서 중도 탈락되었고 나머지 20명은 한 해 평균 100% 이상의 수익을 냈다. 왜 같은 내용을 배웠음에도 수익이 달랐을까? 성패를 결정한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원칙이었다. 원칙을 지켜서 트레이딩을 한 교육생은 좋은 수익률을 냈고 원칙에서 벗어난 매매를 한 교육생은 낮은 수익률을 얻거나 중도 탈락하기도 한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트레이딩을 성공시키는 열쇠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는 바로 트레이딩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정면 충돌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 감정, 편향 등을 스스로 극복하고 원칙에 기반한 매매를 해야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리처드 데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늘 매매 규칙을 신문에다 공개해도 아무도 따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자제력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생에게 가르친 매매 규칙이 내는 효과의 8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매매 규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죠. 리처드 데니스는 트레이더가 범하는 가장 좋지 않은 실수가 큰 이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계산에 의하면 그가 거둔 이익의 95%는 그가 행한 매매 중 단 5%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런 이익의 기회를 몇 번 놓치게 되면 전체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의 조언 중 특히 중요한 대목은 매매에 관해 생각하기 싫을 때, 즉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매매에 관해 가장 많이 생각해야만 하는 때이다. 트레이딩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이다. 이후 1980년 후반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던 리처드 데니스는 트레이더라는 직업에서 은퇴하게 된다. 은퇴하기 직전에 큰 손실을 보며 트레이더로서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은퇴 후 그는 정치인으로 전향했지만 트레이더로서 오랫동안 쌓았던 그의 명성에 비해 정치 활동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진 못했다. 하지만 지금도 국내 일부 증권사들과 트레이더들은 리처드 데니스의 시스템과 추재 추종 전략을 각종 거래에 적용하고 있고, 특히 그들이 보여줬던 놀라운 성과는 아직 많은 사람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